자, 지금부터 볼 개념은 이제 원리합계라는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이 원리합계라는 단원의 이야기 앞서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연금이라는 것의 개념은 매년 또는 매달, 즉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 수령, 연금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금이 매년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수령한다면은 내가 쌓아놓은 돈을, 저금해 놓은 돈을 지금 모두 수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 치면은 내 연금을 매년 또는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받느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받느냐 혹은 지금 모두 받느냐, 이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게 더 클까요? 연금이 클까? 일시금이 클까요? 당연히 연금의 총액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제 여태까지 연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 10억이라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10억이 은행에 계속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조금만 수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남아있는 돈들이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쪽이 더 크다. 일시금은 지금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할부와 일시불 두 가지 개념인데, 할부는 내야 할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나누어 낸다. 일시불은 지금 모두 납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산다 칩시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많이 사죠? 핸드폰을 살 때 할부와 일시불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할부가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일시불은 지금 내가 돈을 당장 다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할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씩 갚아내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에다가도 얘가 이자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부 쪽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핸드폰 요새 이제 보면은 할부 말고 그냥 핸드폰 기계를 사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 그러냐면 이자가 붙어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단어를 몇 개 살펴보자면은, 자, 이자를 붙을 때 이자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자 계산 방식. 자, 단리와 복리라는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단리는 원금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만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새로운 원금이 됩니다. 즉 내가 10%의 이자를 내야 돼요. 1년 동안 10%의 이자가 붙어. 그럼 예를 들어서 복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라 칩시다. 그리고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년 뒤에 이자는 단리든 복리든 110만 원이에요. 10%가 붙었으니까. 근데 단리의 경우는 1년 뒤에 다시 12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이자야. 근데 복리는 121만 원이 이자가 돼.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됩니다. 11만 원이 이자가 돼요. 왜? 이 110만 원의 10%가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이에요. 복리는
이 110만 원이 새로운 원금이 돼서 이자 계산을 했다. 근데 이 단리의 경우는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계산이 되는 거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복리는 사채에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채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자가 엄청 불었다, 그런 건 보통 복리예요. 단리로는 그런 경우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그런 표현 모두 복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수불과 기말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수불은 초, 매 연초, 매 달초 이런 개념이고요. 기말불은 말, 연말이나 월말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원리 합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매달 초 10만 원씩 1년 뒤 이제 돈을 타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총 1년짜리 적금. 매달 초에 10만 원씩 입금을 하고요. 이율은 얼마? 10%라고 합시다. 월 이율. 이것도 중요해요. 월 이율인지 달 이율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연 이율인지 월 이율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매달마다 10%씩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내는 거니까 나는 총 12회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이제 알아보자면은, 자, 수직선을 그렸어요. 이게 2022년에 1월 1일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 31일, 이때가 1월 1일. 그럼 나는 매달 초에 10만 원씩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때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네 달 이런 식으로 지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11월, 뭐 10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10만 원을 입금하면 이 10만 원은 12월 31일 날 돈을 타게 될 건데 몇 번 이자가 붙을까요? 총 한 달,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런 식으로 돈이 붙게 되면 얘는 총 12번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0만 원이야. 한 달에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다가 이자를 더합니다. 10만 원 곱하기 0.1. 그럼 얘를 묶으면 10에 1.1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 달치 이자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을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자, 이거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얘기 안 했네요. 복리 얘기합시다. 복리. 그러면 한 달 뒤라면 얘가 원금이에요. 즉 10에 1.1 여기다가 10에 1.1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0.1. 자, 얘가 원금. 그 다음에 이게 원금에 곱하기 10% 0.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얘는 10 곱하기 1.1이 다시 1.1에 있는 겁니다. 묶은 거죠. 그래서 10의 1.1의 제곱이 됩니다. 즉 복리의 경우 1.1이 거듭제곱 형태로 나아가서 12번 이자가 붙은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자를 몇 번 붙을 수 있어요? 얘는 이자가 총 11번 붙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입금하는 게 12월 달에 입금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럼 총
여기 있는 금액을 더하면 되는 상황인데 뭐예요? 등비 수열이 나옵니다. 등비 수열. 그렇기 때문에 매달 초 10만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드는 거 월이율은 10%고 복리예요. 이때 S는 수열의 합은 공비가 1.1이죠. 1.1 빼기 1. 그 다음에 초항이 10의 1.1입니다. 그리고 공비는 1.1이었죠. 항은 12개예요. 빼기 1.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수불 복리의 합입니다. 근데 매달 초 기준으로 했단 말이야. 자, 매달 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매달 말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 돈을 넣는 게 이때입니다. 자, 한 달이 지난 이때 돈을 넣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11번 붙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겠죠. 얘는 이자가 10번 붙겠구나. 그러면은 얘는 11월 31일 날 넣는 것도 이자가 한 번 붙고 12월 31일 날 내가 돈을 넣고 바로 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말불의 경우 이때 S는 다 똑같은데 이자도 이율도 1.1이고요. 초항이 달라요. 1.1에 12제곱 빼기 1. 자, 여러분 수열의 합에서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은데 얘는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항의 개수. 헷갈리면 안 돼. 이게 11제곱. 여기가 11이니까 11제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항이 12개입니다. 그럼 12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다른 건 뭐예요? 기수불과 기말불에선 차이는 초항만 다르죠. 뭐 이런 차이 정도만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설명을 해볼까요? 조금 더 이제 뭐 보통 할부나 아니면은 연금 같은 얘기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은퇴를 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시금, S만큼 돈을 받느냐, 아니면 매년 연금을 1,000만원씩 받느냐, 1,000만원씩 10년을 받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초에 받는다고 칩시다. 매년 초에 연금을 1,000만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다 라고 칩시다. 그리고 내 연금이 매년 초에 1,000만원씩 받게 될 건데 보통 이런 문제를 쓸 때는 만약 이거를 은행에 맡겼을 경우 연이율이 10%라고 봅시다. 연이율이 10%예요. 그러면은 내가 연금이 당연히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10년간 타는 연금은 현금으로 따지자면은 1억이에요. 하지만 기회비용이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시금 S와 매년 초 받는 연금 1,000만원씩의 가치는 내가 연금이 다 끝나는 그 10년 뒤를 기준으로 서로 같지는 않겠죠. 이거 매년 초가 아니라 매년 말로 합시다. 매년 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회 시간에 기회 비용이란 걸 배웁니다. 기회 비용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10만 원을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10만 원. 그리고 1년 뒤에 찾아요. 1년이 지나요. 1년. 그럼 여긴 당연히 플러스 이자가 붙겠죠. 왜? 내가 이 1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받는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은행에 입금을 한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넣지 않고 다른 거에 투자를 했을 때, 즉 이때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에서의 1년이 이자라는 가치로 돌려받는다면 만약에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다른 가치가 존재하겠죠. 다른 가치.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이게 장담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은행에 돈을 넣은 거잖아. 맞죠? 대신에 얘는 안정적인 거죠. 고정된 거잖아. 하지만 기회비용, 주식은 투자했을 때 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자 일시금 S와 매년 받는 연금 1,000만 원의 가치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은 당연히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연금을 주는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일시금이든 연금으로 주든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맞춰냅니다. 어떻게 맞춰내냐면 이렇게 맞춰내요. 야, 내가 연금을 주거나 아니면 일시금을 줄 건데 내가 은행에다가 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표시를 해보자. 자, 내가 지금 여기다 일시금을 탈거나 혹은 총 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이제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이란 돈을 탈 거잖아. 근데 이 가치를 우리는 똑같게 하고 싶어.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숫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계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 이 일시금과 연금을 내가 수령을 했을 때 바로 은행에 맡깁니다. 요거를 위쪽에다 표시할게요. 바로 은행에 맡겨요. 그럼 얘는 매년 말에 타는 거기 때문에 10년 뒤에 해당하는 때 끝날 건데 얘한테 10%의 이자를 붙인 거 이거와 매년 말에 타는 연금들의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돈들 이자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1,000만 원이겠지 매년 말이니까 요 두 개를 같다 라고 놓고 싶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은행도 나도 연금을 받는 사람도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의 가치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시금이 은행에서 10년 동안 이자를 받는 것과 연금 매년 말에 받는 연금들이 이자를 받아서 저축된 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만 연금공단도 그 다음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도 서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일시금과 이쪽을 연금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쪽을 일시불과 이쪽을 할부라고 생각해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할부는 계속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그 할부 이자를 얼마만큼 붙이냐. 그럼 일시불은 좀 더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시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할부로 총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일시불은 그거보다 싸야 되는데 얼만큼 싸게 줄 거냐. 이거 할부에 받은 돈, 그 다음에 일시불 내가 지금 받았을 때 은행에 저축했을 때 이자까지 쳐서
생긴 돈, 이 두 개를 서로 갖다고 놓고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이제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풀어볼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원리합계는 이미 유행을 지나버렸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공부할 때는 내신 공부를 할 때 바짝 공부를 해두면 더 이상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 원리합계의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보고 자신이 수식을 몇 번 세우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수식이 맨날 똑같아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원리합계는 내신 공부를 할 때 바짝 공부를 해두면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준까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조금 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